살아있을 때 부모를 무시하다가 죽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이제 후회스러운 것이죠, 뭐. 지난주에 그 효해결 때 좀 봤으면 더 관련이 있을 텐데, 요 얘기는 뭐냐면, 공자의 그 일방적인 얘기죠. 독신호학. 아주 신뢰를 독실하게 하고, 배우길 좋아하고, 죽음으로써 훌륭한 도를 지키고,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혼란한 나라에는 거하지 않으며, 이게 이제 논란이 있는 얘기인데요, 그다음부터. 천하에 도가 있을 때는 나타나고, 천하에 도가 없을 때는 숨는다. 이거 도가적인 냄새가 좀 물씬 풍겨요. 그 다음에 나라에 도가 있을 때 가난하고 또한 천한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부하고 또한 귀한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출세할 때는 이 나라에 도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고, 나라에 도가 없는데 부귀한 것은 아부에서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죠. 이것도 유명한 얘기인데요. 사마우가, 여러분들 부기제천 사생유명이 논어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마우라는 사람이 이 자아의 친구였던 모양이에요. 인계유 형제언을 아동부라. 망이 아니에요. 없을 문자로 읽어요. 사람들은 모두 형제를 갖고 있는데 나 혼자 없네. 나만 형제가 없어 외로워. 요즘은 뭐 형제 없는 집안 많죠. 저도 그게 걱정이 돼요.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장 불편한 게 저거일 것 같아요. 경주사 때. 그래서 벌써 그런 대행업체 생겼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결혼을 할 때나 이럴 때 대리 축하객,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대리 친구, 대행업체 있대요. 그 다음에 뭐 화환이나 조화도 좀 적으면 자기가 신청해서 대량으로, 가짜로 전시도 하고, 슬픈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가 공자의 제자, 자아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만, 자아가 말하기를, 상은 자기 이름이에요. 내가 들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공자에게 들었겠죠.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 있고 부하고 귀한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난 들었다. 군자가, 여기서 군자는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에요. 자네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실수하지 않고 남과 더불어 공손하면서 예를 지킨다면 사회 안이 천하 사람들이 모두 형제일 것인데 그대가 형제 없음을 왜 걱정하는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의 자세가 쉽습니까? 형제 없더라도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동호회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여러분들 유교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느냐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집어넣은 건데요. 자적의, 공자가 위나라에 가는데 갈적자예요. 염유가 복, 시중을 들었다. 그러니까 수행했다는 뜻이에요. 노비복자지만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공자가 말했어요. 많구나. 이게 많을 서자거든요. 서위나 할 때. 야, 뭐 이렇게 인구가 많냐, 그런 거예요. 위나라에 갔을 때. 염유가 물어요. 이렇게 많고 나면 또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여기에 뭐를 추가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부유하게 해줘야 된다. 인구가 많으면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백성에게 가장 절실한 건 뭐예요? 경제죠. 창고가 차야 예절을 한다. 관자에 나오는 얘기죠. 맹자는 뭐라고 그래요?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는 경제 의무와 상관없이
자기의 도리를 지킬 줄 알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백성의 눈높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유하고 나면 또 거기에 무엇을 더할까요? 가르쳐야 된다. 교제하라. 그러니까 공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경제적인 토대를 우선하고 거기에 이제 교화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화의 토대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공자가 경제를 무시했다라는 건 무식한 얘기예요. 예. 백성의 눈높이에서는 당연히 경제적인 토대를 앞세운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와 연관된 공자 얘기 보세요. 가난하면서 빈이 무첨난 부이 무교 이.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것은 어렵고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는 것은 쉽다. 비교하자면 아까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는 것보다는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내 사주팔자가 왜 이래? 응? 이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기 문제 다뤘으니까요. 우리 번역판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342페이지 하단. 예. 공자가 말했다. 예. 황수임 선생님 읽으세요. 공자가 말했다. 공야장이제 내 딸을 시집 보내도 좋겠다.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죄가 없다. 이에 자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다. 공자는 무슨 근거로 그의 딸을 공야장에게 시집 보냈는가? 남자 나이 30에는 철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했는가? 공야장의 행동이 훌륭했기 때문에 딸을 시집 보내도 괜찮다고 여겼는가? 만약 30세 안에 결혼을 한다는 주장에 근거했다면 감옥에 갇혀있던 이를 거론하지 않았어야 했다. 또 훌륭한 행동에 근거했을지라도 역시 감옥에 갇혀있었던 이를 거론하지 말았어야 했다. 공자 문화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덕행이 훌륭해서 제자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칭찬받았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 공야장만한 처가 없었기 때문에 딸을 시집 보냈다면 칭찬할 필요가 없다. 제자들 중에서 처가 없는 사람이 많았지만 공야장이 특히 훌륭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에게 딸을 시집 보냈다면 그를 칭찬할 때는 마땅히 그의 선행을 열거해야 한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일을 말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는 터무니없이 누명을 쓴 사람이 많지만 모두가 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이 누명을 쓰는 일은 매우 많다. 죄가 없기 때문에 딸을 시집 보냈다면 현인이 아니라 단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낸 일과 같다. 공야장의 죄가 없다는 말은 있어도 그의 품행과 재능을 언급한 문장은 없다. 현인이 아닌데도 그에게 딸을 시집 보냈다면 잘못이다. 현인인데도 공자의 칭찬이 충분하지 않다면 또한 잘못이다. 남용에게 형의 딸을 시집 보낼 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라의 도가 실행되면 쓰임이 있을 것이며 도가 행해지지 않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 그를 칭찬한 말이다. 야, 이거는 왕충이 좀 너무 심하게 좀 비판하는 뉘앙스가 좀 있죠. 예. 그 딸 시집 보낸 거 가지고 응? 이 논어에 실제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있어요. 여기 있죠. 이건 논어 원문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안 했어요. 예. 공야장은 시집 보낼 만하다. 이게 아내 첫자지만 시집 보낼 처 동사도 돼요. 예. 반대로 하면 사위로 삼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내 첫자가. 예. 공야장은 내 딸을 아내로 줄만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내로 줄만하다. 비록 이게 누설, 형틀이에요, 형틀. 요즘 말로 말하면 그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자식을, 그의 딸을 아내로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고전에서 왜 아들 자자만 있고 계집 여자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자녀의 준말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미 모자가 안 나오냐 노노에. 그렇지 않아요. 같이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군군신신 부부 자자할 때 그 부자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부모예요. 이거 오해들을 많이 해요. 특히 이게 후대에 삼강오륜의 관념이 박힌 사람들이 특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예를 들어서 천지, 수많은 고전에서요. 하늘천자는 천지의 준말이지 단지 스카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증명이 되잖아요. 그 자식으로서 사위를 삼았다. 그 자식으로서 시집을 보냈다니까 남자를 시집 보낼 수는 없잖아요. 예. 당연히 공자에게도 딸이 있었고 형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왕충이 문제 제기하는 건 이거예요. 논어에 나오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공야장하고 문답한 내용도 거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칭찬 일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딸을 보내냐. 거기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장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누명을 썼기 때문에 공자가 어떻게 보면 우려차 딸을 줬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든 아니면 미화를 하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장황하게 그 이유는 저는 아는데 이 사람 뭐예요? 하자가 있어요? 딸이 하자가 이때부터 딸이 못생기니까 아무도 그래도 보지 않으니까 깜빡 갔더니 니 이때다 싶으면 얼른 아니 뭐 챙기 뭐 감옥 수발 해주겠지만 싫다 하겠지. 그 아버지 고치 못해. 그러니까 왕충이 명시적으로 문제 삼는 건 그거잖아요. 진짜 훌륭한 제자였을 것 같으면 다른 제자들한테 그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장점을 거론해서 시집을 보내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 그랬거나 그 따님이 관연했거나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또 그 결혼 대행을 그러니까 브로커 역할을 한 게 또 있는데요. 남용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건 논어에 나오는, 이거 다 논어 원문이에요. 공자가 남용을 일러 말하였다. 일컬을 위자 평가다라는 뜻이에요. 나라에 도가 있을 때 폐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나라에 도가 있을 때 그 능력 발휘 못하고 폐기 처분되지 않고, 그러니까 능력을 발탁된다는 얘기예요. 폐기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나라에 도가 없을 때 혼란기에 폭군이 있을 때도 형벌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지는 않을 정도로 처세를 원만하게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처세를 명확히 평가하면서 형의 자식으로 시집을 보냈다. 그러니까 조카 딸을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공자에게 딸도 있었고 일찍 요절한 백어라는 아들도 있었고 또 아내도 있었지만 가출했고 또 형님도 계셨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논어에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용에 대한 평가는 이 왕충이 언급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남용에 대한 평가는 또 있어요. 논어에. 남용이라는 제자가 삼복 백규 아래 복자거든요. 백규라는 건 시경의 편명이에요. 백규라는 시를 여러 번 반복하니까 공자가 조카 딸로서 사유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규장이 도대체 뭐길래 공자가 그 노래를 여러 번 읊조리는 걸 듣고 했냐. 우리 과에 그 총각한테 이걸 외우라고 그랬는데 외우는데도 아직
장가를 못 들고 있어요. 예. 이 백규장은 시 대하 억지편에 나오는 건데요. 백교지점, 하얀 옥규자예요. 하얀 옥에 있는 티끌은, 옥에 묻은 티끌은, 이 상자는 오히려 상자예요. 오히려 갈 수 있지만 사포로 자꾸 문질러서 그 티끌을 없앨 수는 있지만, 사원지점, 이사자죠. 이 말의 티끌은, 내가 하는 말의 티끌은 어쩔 수 없네. 한번 뱉은 말은 사포로 밀어서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는 그 노랫말이죠. 하얀 돌에 참 이 시를, 그러니까 공자가 시를 많이 읽힌 거죠.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시를 가장 많이 교육의 교재로 쓰는 거죠. 남용이 하루에 3번, 여기에는 더, 그 공자가어에는 남용이라는 제자가 하루에 3번이나 읍조했대네요. 밥 먹을 때마다 했나 보니. 되게 깊이 말을 삼가는데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제자에 대한 평가. 공자가 자공에게 물었다. 공자가 자공에게 물었다. 너와 안현 중에 누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가? 자공이 대답하였다. 제가 감히 안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안현은 하나 들으면 열을 아는데 비해 저는 하나 들으면 둘 정도를 알지요. 공자가 말했다. 사실은 그러하다. 나도 온전해서와 더불어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은 안현에 대한 칭찬으로 그냥 자공에게 물어보았을 뿐이다. 공자는 예의와 겸손을 가르쳤다. 자로는 예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말할 때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자는 그를 책망했다. 만약 자공이 사실은 안현보다 뛰어난데도 오히려 미치지 못한다고 대답하거나 실제 미치지 못해서 미치지 못한다고 대답해도 시승을 속인 것은 아니다. 예의와 겸양의 말은 마땅히 겸손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공자는 무슨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물었는가? 만약 공자가 자공보다 안현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일부러 자공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 만약 정말로 몰라서 물었다면 자공 역시 어떻게 대답했을지 알 수 없다. 단지 문화생 중에서 안현의 훌륭함과 현명함에 비견할 사람이 없다는 뜻을 나타내려 했다면 거론한 이름이 더욱 많았을지도 모른다. 무슨 까닭에 자공에게만 물었는가? 공자가 말했다. 현명하도다 안현이여. 내가 안현에게 말하면 그는 하루 종일 듣고만 있으면서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안현의 마음은 언제나 인과 어긋나는 법이 없다. 이 세 구절은 모두 직접적인 칭찬이며 타인과 비교해서 높이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위의 한 구절만은 자공과 비교해서 그를 높이고 있다. 까닭을 알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공은 교만을 억누르기 위해서다. 이때는 마침 자공의 명성이 안현을 능가했기 때문에 그게 영향하여 교만해질까봐 걱정스러워 그를 억눌렀던 것이다. 자공의 명성이 안현보다 높았다는 사실은 당시에 그렇게 여겼을 뿐 자공 스스로 안현보다 돋보이려 하지는 않았다. 만약 안현의 재능이 자신보다 뛰어나서 자공 스스로 그에게 감복했다면 억누를 필요가 없다. 만약 자공 스스로 깨달을 수 없었다면 공자가 타이를 때 단지 자신을 억누른다고 여겼을지 모른다. 이러한 말로 미루어 보면 묻든 묻지 않든 자공을 억누르거나 안현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다. 예, 제자한테 비교하는 말로 물은 것은 왕충이 볼 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안수현 선생, 안영심 선생보다 중국어 잘해 못해? 봐, 저렇게 다들 겸손하게들 얘기를 하죠. 근데 좀 잔인하기도 해요. 예,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문일지십인데, 예?
요즘 당황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자의 자공할. 이건 직접 합법이죠. 왜냐하면 뒤에 문답이 있으니까. 문답이 없을 때는 평가한다는 말이고 여기서는 직접 합법이 대화로 이루어졌으니까. 공자가 자공에게 말하였다. 너와 아내는 누가 낫냐? 현명하냐가 아니에요. 누가 낫냐? 나을 유자죠. 그러니까 자공의 자기 이름이죠. 제가 어찌 감히 아내를 비깁니까? 아내를 바라봅니까? 아내는 하나를 들어서 열을 알고 문일지십 사자성어에 출전해요. 사야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밖에 모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같지 않지 못하지 그런 얘기예요. 지극할게요. 못하지. 나와 너는 모두 못하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공자가 겸손하더라도 제자보다 못하다고 얘기한다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이 책도 지금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셔? 공자님 만나고 계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와 자공은 아님보다 못하다. 이게 공자의 말이 진심일까요? 같지 않다. 다를 수 있다. 아니 여기서는 비교니까. 홍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자의 진심 본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선에서 나온 얘기겠죠. 그래도 스승이 제자보다 못하다고 얘기하는 게 겸손일까요? 아니죠. 안녕을 칭찬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극칭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충이 문제 삼을 수밖에 없고 후대에 두고두고 말이 많아요. 이 기조로 왕충뿐만 아니라. 그래서 타협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어떤 타협이 있냐면요. 여기서 나와 너는 같지 못하다, 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후세의 주석에서 타협은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들 이런 말 알죠? 허여하다. 허여하다란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봐요? 예, 허락하다, 인정하다. 나는 내가 그보다 못함을 인정한다. 이 여자가 참여하다, 허여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또 실제로.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럼 이제, 예, 자공만 이제 죽어나는 거지. 못을 박아버리는 거지, 뭐. 내가 봐도 그래. 이제 이런 거지. 아이, 제가 어떻게 아는 것 같겠습니까? 저는 선생님한테 하나를 들으면 둘밖에 모르는데, 아녀는 10개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봐도 너 그래. 그런 거잖아. 여기 구자 모두 구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 좀 그렇게 허락한다라고 보기에는 응? 어디? 오여여 구부려야 이렇게 있잖아요. 아, 논어 원문에서는 구자가 없어요. 왕충이 인용한 데만 집어넣은 거죠. 그래도 말이야. 나와 너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만약에 구자를 넣는다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죠. 나는 너와 나머지 모두가 안현보다 못함을 인정한다. 나머지 제자들 좀 예, 예. 싸그리. 근데 논어 보면요. 이렇게 극칭찬은 안현밖에 안 해요. 참 그 제자 사랑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왕충이 인용했잖아요. 뒤에 나오는데 안현은 수업 시간에 질문도 안 하고 맨날 졸았어요. 그러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고개만 끄덕거리고 반발도 안 하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멍청한 바보인 줄 알았는데 이놈이 평소에 혼자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안현은 멍청한 놈이 아니다. 이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속으로는 다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자, 이 안현과 관련된 얘기 너무 많은데 예, 대표적인 것만 몇 개 골라서 한번 보죠. 공자가 요건 했고요. 안현과 계로가 모시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현과 계로는 자로예요. 벌써 이게 유추가 되죠. 성격 정반대의 제자들이에요. 안현은 내숭파, 자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아까 일찍 왔으면 그 장면 나왔을 텐데 자로가 그 한중일 합작된 애니메이션, 자로가 공자를 딱 그 여기 활 메고 와가지고 당신이 뭐 사람들 모아서 학문을 가르친다며? 그러고서 이제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와요. 그 문답에서 이 자료에 유명한 말이 있죠. 자기 이제 화살을 꺼내면서 이 화살은 저 남산의 대나무로 만드는데 남산의 대나무는 아무런 걸 가공 안 해도 똑바르다. 사람이 태어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하러 공부를 하냐. 그러니까 공자가 끄덕거리면서 전에 말이 맞다. 그런데 그 대나무를 가지고 화살을 만들려면 그냥 대나무만 가지고는 안 되고 대나무 끝에다가 닭털이라든가 꽁지를 달아야 이게 멀리도 나가고 각도를 유지한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태어난 그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꾸며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로의 명치를 콕 찔러요. 그러니까 자로가 어이쿠 하면서 꽈다닥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감복을 받아가지고 평생 공자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다가 공자보다 1년인가 2년 먼저 죽어요. 근데 노노에는 이제 자로가 죽었을 때 막 통고가 오고 막 제자들이 공자가 외치죠.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근데 얘기해 보면 자로가 죽었을 때 그 예법을 갖추지 않고 막 자로의 집으로 가가지고 막 통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상황을 아는 단삼에서 공자에게 자로가 여차차해서 죽었고, 육신은 젓갈을 담궜다 그럽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곧바로 제자들에게 말해서 모든 집에서 젓갈을 다 치워라. 네. 그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제자들이 선생님이 가르칠 때 상례에서는 남의 집 마당에 가서 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고고를 하는 게 예법이라고 저희들한테 가르치고서는 왜 그 마당 한가운데서 고고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예법이라고 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에 시골에서 제가 그 초상 그 상여 나갈 때 보면은 왜 여자들 못 따라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따라왔으면 거기서 막 곡을 막 한참 하게 되면 그 관에 그 눈물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어른들이 막 말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어른들의 그 지혜죠. 지나치게 애절함이 극도에 사무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벌써 선생님 감읍에서 지금, 예? 아, 너무 이렇게 강의에 감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이거는 합자예요. 한문 시간이 아니라 이거까지 뭐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개자로 쓰일 때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유의 뜻은 뭐냐면 하불의 준말이에요. 번역할 때는 어찌 아니할 합자예요. 왜 안 하냐 합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합, 가건, 이지 너희 자거든요. 어찌 너희들 각각의 뜻을 말하지 않느뇨 이렇게 물어요. 먼저 발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공자의 교육 방법은 소크라테스하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스승이 먼저 강의를 하지 않아요. 먼저 제자들이 관심이 있는 내용을 발표하게 해요. 다음 주부터 그럴까요, 우리도? 그러니까
저요! 그러고 이제 자루가 먼저 나섰어요.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하고, 바라건대 수레에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벼운 가죽옷 입고 친구들과 함께 그 가죽옷이 닳을 때까지 놀아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오토바이 한 대 타고 친구들하고 랄랄라 놀러 다녀서 옷이 해질 때까지 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안현이 말하기를 기대되지 않아요? 안현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바라건대 이 자랑할 뻘자예요. 훌륭한 점을 자랑하지 않고 피곤함을 남에게 베풀지 않겠습니다. 내가 힘들면 그냥 힘든 채로, 그 다음에 내가 뭐 잘한 거 있더라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루가 이씨 진짜 또 내숭이구만. 그러니까 이제 자루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라건대 선생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뭘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공자가 말하기를 더 고상하게 해죠. 노인들을 편안히 해주고 친구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노는 얘기는 자루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애공이라고 하는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어요. 제자 가운데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이건 논어에 2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아내라는 놈이 있어서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 내용이 유명한 얘기예요. 불천노 불이과,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동에서 뺨 맞고 서쪽에 가서 화풀이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불이과, 두이자죠. 허물을 2번 범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배우기 좋아하고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데 불행히 명이 짧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수행했던 제자도 열받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도 안현이 최고 배우기를 좋아했다. 특히 죽었으니까 애절해서 좀 더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내 제자 중에 배우기 좋아하는 놈은 안현밖에 없었고 지금 안현이 죽고 나니까 지금 한 놈도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사기 공자세가 보면 공자 제자가 3,000명에 달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개 사단이 열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문, 배우기를 좋아하는 놈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야, 심한 평가죠. 예. 선생님, 저희들이 밥이나 추운데 다른 사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참. 뭐 계속 공자가 안현에 대한 칭찬이 서로 칭찬이 아주 주고받아요. 공자가 안현에게 말하였다. 등용되면 도를 행하고 버려지면 그 도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오직 나와 너만이 이렇게 할 것이다. 야, 이렇게까지 처세에서 이 나와 너만이 아마 사람들이 알아주면 나가서 도를 실천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거를 가슴에 품고도 원망하지 않고 처신하고 있을 거는 너와 나 둘 뿐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유명한 스승을 높이 평가할 때 안현의 평가예요. 안현이 감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바라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견고하고, 바라보면 앞에 있는 듯 하다가 호련히 뒤에 계시고. 선생 칭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바라보면 볼수록 높고 높은 하늘처럼 보이고, 아무리 뚫어서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뚫리지도 않고, 앞에 있어서 따라잡으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뒤에 계시고.
선생께서는 부드럽게 잘 사람들을 이끄시고 문화로서 우리들을 넓혀주시고 예로서 요점을 지적해서 요약해 주시고 그만두고자 하더라도 그만둘 수가 없고 나의 재주를 다 하더라도 마치 우뚝 서 계신 듯하며 비록 따라가고자 하더라도 말미암을 길이 없다. 실행할 수가 없다. 그 안 선생이 비웃음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공자가 안현을 또 칭찬한 얘기예요. 안타깝도다. 나는 그가 전진하는 것은 보았지만 그가 멈추는 건 보지 못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참 우리 종강 날짜 정해졌습니다. 우리 과 12월 12일 날 종강합니다. 그리고 5일 날은 오전 강의는 없어요. 면접 때문에 12월 5일. 안소연 선생님 왜 이렇게 좋아해? 조금 더 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그냥 무기력하게 방학을 지내지 마시고 가능하면 관심 있는 쪽의 책이라든가 논문들을 정독해서 좀 정리를 하는 기회를 가지세요.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물론 이제 강의 준비 때문에 이 책 저 책이나 논문들을 많이 보긴 합니다만은 어느 날 저는 주로 이제 새벽에 강의 준비를 많이 하는데 집에서 강의 준비하고 나서 제가 아침을 스스로 챙겨 먹을 때 제가 느낌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음식을 바라보는 그윽한 눈빛, 그리고 거울을 보면 확실히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또 한 번의 경지가 달라졌구나. 제가 좀 과장하는 건데 음식에서 탐욕스러워서 눈빛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자꾸 반복되면 이제 저처럼 등허리가 가렵고 옆구리가 가렵기 시작합니다. 안연만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죠. 별로 반응이 없구나. 여기에 이제 사과 10철이에요. 10명. 여기서 거론되는 공자의 10명의 제자. 4과목의 10명의 철인. 자, 보세요. 직역을 해줄게요. 아까 진나라, 채나라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진나라, 채나라에서 나를 따르던 애들은 모두 지금 여기에 없다. 내 문화에 없다. 떠났다는 얘기죠. 죽거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논어, 맹자, 순자, 묵자, 뒤에 공자가어, 이런데 장자,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거론한 것만 해도 한 10가지 문헌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이렇게 많이 수행을 갔었군요. 근데 배고플 때 유달리 자로가 나서서 배고파요! 소리 지르는 게 자로밖에 없었어요. 안현은 끼리끼리 모여서 공자 험담할 때 지켜보고 있다가 공자한테 가서 고자지라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덕행에 있어서는 안현과 민자건, 연배고, 중궁 네 놈이고, 그러니까 덕행 분야에서 윤리학 분야에서는 최고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학, 영문과, 불문과, 중문과 이런 쪽으로는 재하와 자공. 자공은 상인 출신이라 여러 지역의 말에 능통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에 정치에 있어서는 염유, 계로. 이 자로 같은 놈이 정치하면 잘할 것 같다. 리더십이 좋아서. 2명 거론했고요. 문학에는 자유와 자하. 자하는 나중에 해사우스와 연관되는 시를 잘했던 제자죠. 이게 사과 10절이에요. 근데 여지없이 공자는 덕행을 최고로 보고 덕행의 넘버원을 안현으로 보고 있다.
더 극찬이 있는데요. 공자가 말하기를 해야 비조하자야라. 어오원 무소 불렬이라. 말씀설이 아니에요. 말씀설도 말은 되죠. 아내는 나를 돕는 놈이 아니다. 그럼 이제 욕 하나 보세요. 내 말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그냥 감동의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고개를 끄덕거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스승이 얘기를 하면 좀 따지기도 하고 질문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동의 눈물 흘리기 전에는 뭐예요? 되게 이제 졸죠. 이의가 있으면 눈이 반짝거리는 거고. 여기는 이제 개강자가 물었을 때고, 안현이 죽었을 때 안로의 아버지가 곽을 만들기 청하고 뭐 이런 스토리가 쭉 이어집니다. 그만큼 논어에 이렇게 10번 이상으로 안현의 칭찬이 이어지고 그런 언급이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는 안현의 아버지가 안현이 죽었을 때 공자한테 선생님의 수레를 팔아서 우리의 장례식에 보태 쓰자까지 그런 대담한 요청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공자가 거부하죠. 나는 대부들과 수행할 때가 많은데 나 혼자 걸어 다닐 수 없지 않냐. 공자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안현이 죽었을 때 공자가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절규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안현이 죽었을 때 공자가 통곡을 하자 수행하는 제자가 선생님 통곡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통곡했냐? 저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하겠냐? 안현을 위해서 아니라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통곡하겠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여기 할 만한 게 굉장히 많구나. 여기까지만 하죠. 안현이 죽자 제자들이 후하게 장례를 치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안 된다. 근데도 문인들이 후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나중에 또 뒤끝 장례를 할까 봐. 내가 그렇게 이뻐했는데 니들 개무시했지? 그럴까 봐 제자들이 알아서 후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공자가 말하기를, 이거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내는 나를 보기를 부모처럼 보았는데 나는 자식 보는 것처럼 하질 못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유교의 예법이에요. 부모를 앞두고 먼저 죽은 자식은 절대 후하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천리에 어긋나는 것 때문에. 애통하긴 하지만 간략하게 치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현의 아버지의 그 수레 팔아달라는 요청도 실상은 뭐예요? 간소하게 치르는 게 예법이니까 공자가 수레 팔자는 걸 거부했지. 심정이야. 그렇게 아끼던 제자가 죽었는데 통곡까지 하고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라고 절규까지 했는데 공자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공자의 그 진의가 논어 자체, 뭐 다른 책 안 봐도 논어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 하나만 더 할까요? 이게 이제 아까는 진나라 채나라고 광땅에서 이제 그 깡패로 오인돼서 또 포위된 적이 있어요. 공자가 광땅에서 두려운 일이 있었는데 안현이 뒤처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자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무관 출신이고 공자의 그 키도 컸고, 그러니까 위기에 물렸으면 당연히 공자가 먼저 도망간 거죠. 그래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제자들하고 하다가 공자가 먼저 도망쳤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사기에 여러 번 나와요. 공자가 먼저 가서 창고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중간에 그 논어에도 유사한 예는 있죠. 예, 이렇게 생긴 사람 못 봤냐? 우리 선생님인데 그 논어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선생이냐? 쑥과 보리도 구분 못 하는데, 그래서 쑥맥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국을 분별하지 못한다. 근데 무슨 선생이냐?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제자들이 수소문에서 이제 창고에 숨어 있는 공자를 만났는데 공자에게 음식을 내미니까 공자가 스스로 탄식을 해요. 예. 내가 너무 시장에서 출처도 가리지 않고 이런 음식을 먹게 되는구나. 그런 눈물 나는 정황이 그려져 있는데 그 일화 가운데 하나예요. 안현이 뒤따라갔는데 공자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너 여자예요. 계집 여자가 아니라 나는 너로서 죽음을 삼았다. 나는 네가 금방 안 따라오길래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대신. 안현이 귀여움 받을 수밖에 없는 한마디 잘 보세요. 자제하신데 공자가 선생님이 살아계신데 아내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그러고 거짓말하고 먼저 죽어버렸어. 이게 보통 사람이라도 이게 얼마나 마음속으로 뿌듯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공자를 하면 뿌듯하지 않겠어요? 아,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모셔야지. 어떻게 제가 먼저 죽습니까? 그리고 이런 미화담이 중국의 대표적인 문학가 노신이 묵자와 그 제자들을 등장시켜서 쓴 소설과 그 희곡 같은 게 아주 많아요. 뭐 그런 것들 뭐 오늘날에 그대로 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뭐 유교적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예, 문왕의 아버지 태왕, 그다음에 아들 무왕과의 그 삼부자의 그 효도 관계, 혼정신성이라고 그러죠, 보통. 유교에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그 효도하는 내용을 안수현 선생 이거 아나? 혼정신성이 뭐야? 날이 저물면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음. 새벽에는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는 잠자리를 정해주면서 살피고 새벽에는 반드시 문안을 드린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부모님께 문안 드리는 사람 있어요? 예. 전화라도 하면 되죠. 직접 문안 못 드리면. 혼정시성을 대표적으로 효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보는 거죠. 물론 뭐 겨울철에는 먼저 들어가서 몸으로 이불 속을 데펴 드린다. 예. 근데 흡연자는 하면 안 되죠. 담배 냄새가 배니까. 연세가 되니까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걱정되니까.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